이번 시간에는 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입니다. 그리고 달은 현재까지 인류가 직접 탐험한 유일한 외계이기도 합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 삼각 측량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떨어진 두 지점에서 동시에 달의 위치를 관측하면 시차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달의 개관, 달의 표면, 지구와 달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인류에게 가장 친근한 천체입니다. 달에 대한 인류의 정서와 달의 물리량, 그리고 달의 탐사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인류에게 가장 친근한 천체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달을 노래해왔고 고대인들에게 달은 태양과 한 쌍의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달은 태양과 달리 표면에 거무스름하게 무늬가 보이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방아찢는 토끼를 상상했고 서양 사람들은 개나 아름다운 여인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달은 또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초승달이나 환한 보름달의 모습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빛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달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천체입니다. 약 38만 킬로 거리에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태양까지 거리의 4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달은 한쪽 면만을 지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이 27.321이기 때문입니다.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질량은 80분의 1 정도입니다. 달의 표면에는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 낮에는 100도씨를 넘어가고 밤에는 영하 150도로 떨어집니다. 탐사선을 이용한 달 탐사는 1958년 미국의 파이오니어 1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탐사선은 1959년에 발사한 소련의 루나 1호입니다. 9월에는 루나 2호가 달에 충돌하였고 10월에는 루나 3호가 달 궤도에 도달하여 달 뒷면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왔습니다. 초기 달 탐사에서 소련에 뒤져있던 미국은 달에 인간을 보내고 월석을 채취해오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마침내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를 고요의 바다에 착륙시키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소련 경제 붕괴로 달 탐사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1994년에 발사된 클레멘타인호는 70일 동안 달 궤도에 머물면서 레이더를 이용하여 달 표면의 성분을 조사하다가 달의 극지방에 물이 있을 가능성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달 탐사가 재개되었고 2020년까지 우주인을 보내는 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달의 개관, 달의 표면, 지구와 달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측하면 울퉁불퉁한 산악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달 표면은 수많은 크레이터로 덮여 있는데 크레이터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지름이 200km가 넘는 거대한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크레이터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분화구라고 생각된 적도 있었지만 운석이 달에 충돌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습은 맨눈으로 봐도 두 가지 지형이 눈에 띕니다. 비교적 밝게 빛나는 지역은 고온이고 어두운 지역은 바다라 불리는 평원입니다. 달 표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여기저기에 돌덩이가 있습니다. 달 표면의 15%는 고온입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저지대는 물이 있는 바다는 아니고
30에서 38억 년 된 넓은 화산 평원입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볼 때 어둡게 보이는 지역으로 육지와는 매우 다른 여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평탄하고 저지대이며 육지는 크고 작은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어 기복이 심합니다. 달의 뒷면에는 거의 바다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의 표면은 수많은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크레이터는 달의 앞면 남반구와 뒷면 고지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달의 고지대는 월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태양계 초기에 크레이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달의 지형은 크기가 훨씬 큰 지구의 지형보다 훨씬 험준한데 달에는 지각운동이나 화산활동, 대기활동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의 바다는 지구에서 볼 때 어둡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현무암과 용암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3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거의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앞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뒷면은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의 바다에는 여러가지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고요의 바다, 맑음의 바다, 전기의 바다, 풍요의 바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아폴로 11호 착륙선이 착륙했던 곳입니다. 달의 뒷면은 달의 표면 중 지구를 향하지 않는 반쪽면을 말합니다. 크레이터가 많고 이 지역은 거의 바다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면을 경계해서 이쪽 면이 달의 뒷면이고 이쪽이 달의 앞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다가 보이죠. 그러나 여기는 거의 바다가 없고 크레이터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은 이제 침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동으로 인해서 뒷면의 18%는 지구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달은 지질학적으로 죽은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아폴로 승무원이 달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을 볼 때 달 표면이 얼마나 미세한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 표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여기저기에 돌덩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발자국은 달의 토양이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만일 지구에 이 발자국을 남겼다면 이 발자국은 누군가 건드리거나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람과 비, 대지의 운동 등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그리고 그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이 발자국이 10억 년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운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10억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죠. 달의 내부 구조는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지진파를 이용하여 달의 내부 구조를 조사한 결과 달의 내부는 크게 이제 표면과 맨틀, 핵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표면의 두께는 평균 70km 정도이고 고지대의 경우는 100km가 되고 저지대나 바다는 6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핵의 반지름은 300에서 425km 정도 범위에 있는데 전체 질량의 한 2% 미만이 되기 때문에 달의 핵은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맨틀이 되겠습니다. 달의 개관, 달의 표면, 지구와 달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연위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전체로서 인류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충돌함으로써 지구의 중력에 끌려 지구를 도는 위성이 되었다는 가설이 현재로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달은 엄청난 영향을 지구에게 주고 있으며 실제로 태양 다음으로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천체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달, 달의 세계, 달의 기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전기가 없던 시절 인류에게는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또한 한 달이라는 주기로 그 모양이 차고 기울어 날짜를 세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해온 달력인 âm曆은 달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약 4개 달의 명칭과 기간, 월요일의 명칭도 달에서 기원하였습니다. 달의 개관, 달의 표면, 지구와 달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보름달이 되었을 때도 어느 위치에서 보름달이 되느냐에 따라 크기가 약간 다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접근할 때는 36만 3천 km이고 가장 멀어질 때는 40만 5천 km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는 달의 시지름은 11%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의 크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보름에는 이번 추석에는 달이 크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달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달은 지구의 조석작용을 받아 항상 달의 한쪽 면이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에서는 달을 보면 50%가 아닌 더 많은 면적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달이 칭동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칭동이라는 것은 궤도를 도는 전체를 볼 때 나타나는 서로 간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한 운동을 말합니다. 칭동은 세 종류가 있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를 돌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조금 더 좌우로 이제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도칭동이라고 하고 한 달 주기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달의 궤도와 지구의 궤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상하로 이제 신동이 일어나죠. 한 달 주기로. 이것을 위도칭동이라고 하고 또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달이 뜰 때와 그리고 달이 질 때 달의 모습이 조금 더 보입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것을 일주칭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칭동 현상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 표면에 59%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에 안 보이는 뒷면에 18%를 더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59%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달에서 보는 세상은 지구에서 보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달에서는 하늘이 까맣게 보이는데 낮에도 까맣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대기가 태양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푸른 빛이 더 산란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산란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푸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노을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이 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파란빛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산란돼서 붉은 빛이 산란되기 시작을 해요.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고요한 침묵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의 하늘에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구름이 없는 이유는 달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가 없기 때문에 기압 차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달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한 달이 됩니다.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하루의 길이와 한 달의 길이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낮과 밤이 각각 15일씩 지속됩니다. 그리고 달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또 공도 멀리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 세계에서 건축을 한다면 중력이 작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면차 같은 것도 그 엔진의 이제 마력수가 지구에서처럼 강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떤 생물학자들은 달에서는 사람의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가벼워져서 지구에서부터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극심한 온도차로 인한 견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달에서는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지구에서 보는 달보다 4배나 크고 50배나 밝습니다. 굉장히 이제 밤하늘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파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바다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에서는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24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 지구는 지구에서 달을 보듯이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에서는 지구가 떠오르고 지지 않습니다. 월평선 위로 떠오르거나 지지 않고 제자리에 떠 있고 제자리에서 자전합니다. 그러면 달에서 보는 밤하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밝게 보이는 것이 태양이고 왼쪽에 십자 모양으로 보이는 빨간 빛이 보이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도록 하면 이제 태양이 지고 나서 지구가 이제 제자리에서 계속 자전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지구가 이제 밝게 빛나는 것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지금 빛나고 있죠. 그래서 지구는 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지만 지구는 제자리에 멈춰서 자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달에서 볼 때는 지구는 제자리에서 계속 자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습도 이제 크게 보입니다. 달에서 보는 것보다. 달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에서 달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지금 낮인데 태양이 떠 있으니까요. 별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빛을 산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달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학설이 옳고 그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의 기원설을 살펴보고 그리고 유력한 달의 기원설인 거대 충돌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질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행성에 대한 위성으로서 질량이 상당히 커요.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81분의 1 정도인데 그런데 목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의 경우 달의 크기와 달보다 조금 크고 질량도 좀 더 큽니다. 그런데 목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300배예요. 그러면 목성의 질량은 가니메데 질량의 거의 몇만 배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겨우 80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분하다는 거죠. 굉장히 맞지 않는 위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에서 가져온 이제 월석을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월석의 연대가 지구의 나이보다 한 3천만 년 정도 더 어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생성된 연대는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한 3천만 년 후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달의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지구의 성분과 비교를 이제 해봤더니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분리설입니다. 지구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빨리 자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수축함에 따라서 자전이 점점 빨라지고 이제 지구의 적도 부분이 부풀어 마침내 혹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서 생긴 것이 달이다 하는 게 이제 분리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획설인데요. 포획설은 달이 이제 원시 태양 성운의 어느 곳에서 태어난 운석이 자란 천체인데 이것이 지구 근처를 지나다가 지구에 의해서 포획된 것이라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고리선입니다. 지구도 예전에는 토성과 같이 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체 또는 작은 운석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고리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쳐서 달이 태어났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석설입니다. 지구와 달이 이제 우주의 먼지나 작은 운석 같은 것이 모여서 탄생했다고 이제 설명하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설은 지구가 형성 초기에 이제 다른 천체가 충돌해서 두 천체가 합체하고 그 충격으로 합체된 천체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지구 주위를 회전하다가 뭉쳐서 달이 되었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충돌설은 지구 형성 초기에 화성만한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충돌해서 두 천체가 합체하고 그 충격으로 충돌한 천체와 지구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지구 주위를 회전하면서 기체와 먼지구름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것이 다시 모여서 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충돌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성이 입증되었고 달 암석의 화학적 조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는 특성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충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천체를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학설을 테이아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테이아 가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는데 마그마의 바다로 덮인 지구의 테이아가 비스듬하게 충돌하고 그리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천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지구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천체와 이제 지구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떨어져 쌓입니다. 흩어져 날아간 물질 중에서 천체의 핵을 형성하고 있던 물질이 다시 모이고 이것이 이제 지구의 핵을 형성하는 물질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다시 모여서 달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